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12월 6일날 수능 성적표 전부 받으셨죠? 그리고 수능날 시험을 못 봤구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진짜 못 봤어요. 이제 고민은 수시에서 합격을 하지 않으면 정시까지 가서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느 대학인가를 지원해야 될 수 있고, 또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게 확정됐다면 재수를 하기로 결심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얘기이긴 한데, 저도 진부한 얘기가 될까봐 안 하려고 했다가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수를 결심한 학생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수능 성적을 받았어요. 수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라는 말씀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아이의 실력은 전혀 그 점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섭섭해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수능시험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치르는 시험이고, 수능시험날 누구도 망칠 계획을 가지고 시험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험생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려고 했지만 저 점수가 나온 거고, 그날 경쟁에서 남보다 밀린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점수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의 실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재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죽이냐면, 여러분이 재수 생활의 방향을 정할 때, 그리고 혹은 재수 생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할 거냐를 정할 때 수능 성적은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세워야 재수 생활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실력이 앞으로 재수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눈높이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실력은 안 되는데 눈높이만 높은 곳에 걸고 있으면 엇박자만 날 뿐 항상 겉도는 입시가 되거든요. 두 번째 당부는요,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고 가고 싶은 대학을 확실하게 못 갈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12월 말에 있는 정시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초상향으로 수시 원서 쓰듯이 뻥 하고 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재수를 한다는 거 무언가 다시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고3으로서 모든 입시의 과정을 끝까지 거치는 연습을 하고, 설령 점수가 아쉽더라도 그 점수에 맞게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재수 끝에 서서 입시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서를 써보는 연습을 해야, 쉽게 말하면 차선의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내년에 재수 끝에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아주 곤란한 상황 혹은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대학을 가지 않을 거니까 라고 상향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그날에 여러분이 합격을 기대하면서 수험번호를 입력하진 않거든요. 실패하는 경험만 계속 쌓기 때문에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년에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시는 올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안간힘을 써서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해두시는 게 내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죠. 가능성이 없는 곳에다가 뻥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대안이 없으니까 현실감 있는 태도를 계속 지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재수를 결정했어요. 근데 당장 공부하기는 싫대요. 내년에 한 2월까지 정시도 한번 써보고 합격 사항도 따져보면서 기다리겠다. 이거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늘 12월 9일 현재 시점에서 내년 수능까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고2가 돼서 지금 고2의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 일찍 지친다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흔들려서 내년 2월부터 재수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역시 내년 재수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수학원에 몸을 담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일찍 시작하는 학생이 지금 12월 정도에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이 3월 정도 되면 남들이 노는 사이에
한두 바퀴 정도의 수능 과정을 공부하고 3월이 돼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겨우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선순환의 좋은 리듬을 가진 학생들이 이후의 재수 생활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늦게 시작했다가 3월 이후에도 성적이 안 나오면 재수를 시작한 거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도 꽤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100만 배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2월까지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리듬이 망가지기 때문에 거의 남들보다는 2배의 회복 시간이 들여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혼자 상상하고 계획하지 마라. 재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재수학원을 선택하는 일, 내가 어떤 형태로 재수를 할 것이냐, 뭐 반수를 할 것이냐, 이런 많은 것들의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수험생이 선택을 할 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고3도 처음이었던 것처럼 재수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습성을 따져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나의 끈기,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모든 걸 결정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조금 막연할 수가 있어서 다음 편에 이런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고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확률이 희박한 남의 성공담을 듣고 따라해 보겠다. 물론 그 성공담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면 당연히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피상적인 그런 결론만 듣고 따라하는 건 무모합니다. 예를 들면 독학재수학원에 또는 독서실에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유명한 인간 강사의 수업만으로 재수를 하겠다. 이것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부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으로 옆에 선생님이 끊임없는 자극과 리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요런 학습퍼리를 따라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것도 성적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재수를 마음속에 품고 있긴 하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 수험생들은 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능날 저녁에 그 당혹스러움,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그 화끈거림을 기억하시고 올해의 입시를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변신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게 쉽게 얻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간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힘을 내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수종쌤입니다. 안녕.